여러분, 지금 이 영상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없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말하는지 생각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미화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충격받아도 괜찮으신 분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바로 카드 선택 들어갈게요. 지금 보이시는 4장의 카드 중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부터 정거장 리딩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당신이 없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말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어떤 뒷이야기들을 하는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처음 나온 카드, 완드 6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먼저 나왔다는 건 솔직히 당신은 인정받고 있다 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티를 안 내도 사람들이 당신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되게 괜찮거나 무언가를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다르다 라는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당신의 어떤 느낌이 성과를 내고 분위기도 있고 은근히 존재감이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눈에 띄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더 의식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당신의 존재감이 있는 건데 꽤나 가치가 높고 인정받고 있는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잘 풀리지? 나는 잘 안 풀리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뭔가 이제 저 사람은 운이 좋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신에 대한 칭찬이 한 6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질투가 40% 정도 섞여 있다라고 합니다. 당신을 완전 욕하는 건 아닌데 의식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드는 카드예요. 일단 다음 카드를 보면 소드 5번이 나왔어요. 질투가 많고 의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옆에 붙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당신이 이기는 상황 혹은 당신의 똑부러진 태도라든지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당신의 그런 똑부러진 태도로 인해 누군가는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그래서 말들이 살짝 비틀려져요. 뭐 저 사람 좀 세지 않아?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당신의 주장이 강하다. 당신이 나서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는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당신한테 앞에서는 정면으로는 비난을 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근데 저 사람 성격이 좀 센 것 같아.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는 당신을 살짝 깎는 말들을 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만큼 당신이 주목받는 것도 맞지만 주목받는 만큼 어느 정도 적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다음 카드를 볼게요. 근데 또 다른 느낌의 방면으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펜타클 3번이라는 카드예요. 결국은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이 카드 자체가 되게 협력심도 좋고 일단 일을 잘하는 카드예요. 현실적으로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무언가를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는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뭐 책임감이라든지 실무라든지 꾸준함 쪽에서는 평판이 꽤나 안정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당신을 욕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도 근데 당신의 능력 자체까지는 깎아내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자체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에 대한 리스펙 속에서 견제가 저절로 붙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와 의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을 비난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는데 근데 당신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것들은 깎아내리지 않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거죠. 다음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다음 카드를 봤을 때는 되게 재밌는 느낌이 있어요. 컵 9번이 나왔어요. 이건 뭔가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서 저 사람은 자기 만족을 잘하는 사람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대요. 남 눈치를 안 보는 것처럼 보여지나 봐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부럽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거는 되게 사람이 여유로워 보이거든요. 뭔가 본인의 삶을 잘 챙기는 것 같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 사람 되게 행복한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반대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부럽기도 한데 약간 얄밉기도 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뭔가 이제 걱정과 고민이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은근히 얄미워 보이기도 한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으로 보는 게 결론이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볼 땐 당신에 대한 뒷담화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뒷담화를 봤을 때는 약간 질투라든지 당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완전히 이제 비난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질투 속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당신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당신의 위치는 나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위치로 인해서 누군가는 질투하고 의식을 하기 때문에 뒷담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당신이 없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말들을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누가 당신을 싫어할까요? 누가 당신을 이렇게 뒷담화하고 판단하는 걸지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는데 일단 처음 카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은 일단은 당신한테는 겉으로는 되게 친절하고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봤을 때 겉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속셈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겉모습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약간 매혹적인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신을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되게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 강합니다. 뭐 여자일 가능성도 높아요. 아니면은 당신과 어떤 결이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근히 당신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친절한데 속으로는 내가 쟤보다 낫지 않나? 내가 더 나은 점이 많다. 라는 식으로 의식하고 은근히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속으로는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당신을 보고 웃는 사람인데 근데 속마음으로는 내가 더 낫다 라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속으로 당신에 대해서 비교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카드에서 말해지고 있네요. 다음 카드를 볼게요.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 당신을 의식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특징을 보자면 말이 빠른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되게 성급하거나 뭔가 말하는 그런 스탠스가 빠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말이 빠르다 보니까 입이 가벼워요.
그래서 무언가를 추측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지 않아? 라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가벼운 느낌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뒤에서도 말을 빠르게 퍼뜨리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저기 그냥 막 추측되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하진 않지만 약간은 정보 같은 거를 흘리는 스타일입니다. 입이 가벼운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야기를 꺼내는 빈도가 되게 많아요. 약간 흥분형 성향이다라든지 성급한 사람이 특징이에요.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말해버리기도 하고 뒷담화하는 거를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이 당신 주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이 발화점이 되는 거예요. 다음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펜타클 7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사람은 현재 상황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뭔가 기다려도 이 돈들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별로 안 생겨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신을 보면은 은근히 잘 나가는 것 같고, 은근히 사람들과 사이가 좋은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뭔가 자기 부족, 결핍, 이런 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당신은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인데 나는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기다리기만 하는 거니까 이게 싫은 겁니다. 내 인생이 답답하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거슬리는 거고 왜 쟤는 되고 나는 잘 안 되지? 이런 심리가 깔려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 질투의 핵심은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신보다 약간 속도가 느린 사람이 당신을 의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로 흐름을 만들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 당신을 의식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신과 결이 비슷한 뭐 여자일 가능성도 있네요. 이 카드는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이 은근히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당신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카드로 알아봤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신을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었고요. 다음 질문은요. 결국 당신의 평판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까요? 미래 흐름을 카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사실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전환점이 생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당신을 뒤에서 욕하고 뭔가 약간은 비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얕아져요. 얕아지거나 그냥 없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평판은 계속 고정되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 전환점이 당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예요. 특히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머지않아 흐름이 한번 크게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아, 내가 괜히 말했네. 괜히 당신을 욕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의 전환점이 저절로 생기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한번 전환점이 생기고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음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거는 내면의 힘이거든요. 이 내면의 힘은 뭐냐면 당신이 이런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카드가 말해주고 있네요. 이 내면의 힘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욕하든 뒤에서 얘기를 하든 당신은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어차피 당신의 가치는 높아요.
능력도 있고요. 그걸 이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질투하고 비뚤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감정에 당신이 대응을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과 비슷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안 할수록 오히려 평판은 올라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카드예요. 당신이 대응만 하지 않는다면 운명의 전환점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들은 알아서 나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를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힘이라는 카드가 되게 이렇게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힘, 뭔가 차분함이라든지 마음속의 감정 기복이 잔잔한 걸 뜻해요. 그렇다라는 건 당신이 조용히 버티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당신을 봤을 때, 아, 저 사람 멘탈이 세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셔야 돼요. 당신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일 때 이 사람들은 쉽게 물러날 거라고 합니다. 저 사람 멘탈 세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해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볼게요. 네, 그래도 맨 마지막 나온 카드가 더 선 카드가 나왔죠. 최종적으로는 밝게 정리가 된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왜냐하면 이 태양 자체가 무거운 느낌은 아니잖아요. 딱 그림만 봐도 밝고 환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라는 건 사실은 당신의 이미지가 나쁘게 남지 않는다라는 걸로 결론이 난대요.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굳어진다라는 걸 카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당신이라는 사람은 되게 이제 처음 나온 카드가 주목받고 인정받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건 주위에 사람이 많은 스타일이거나 아니면은 당신 스스로가 약간 존재감이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절로 이런 의식과 불편한 시선은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결론적으로는 당신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바뀔 수 있고요. 어차피 당신의 가치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그런 뒷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처받는 말들을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약간의 소음, 잡음,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환점이 한번 찾아오니까 그 전환점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가 과정이고 그냥 경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인 결국 당신의 평판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첫 번째 정거장을 골라주신 여러분들의 흐름을 보면요. 일단은 사람들이 뭐 비틀어지게 말을 하는 게 완전한 악의까지로는 보이지 않아요. 뭐 약간 어느 정도 당신을 인정하면서 그 인정과 동시에 질투나 뭐 의식하는 거나 이런 게 섞여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만큼 다르게 보면은 당신은 은근히 눈에 띄는 사람이고요. 눈에 띄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조용히 있거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은 뒷얘기도 안 나옵니다. 네, 그만큼 뭔가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돼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사실.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전환점은 한번 찾아와요. 그 전환점이란 거는 어떤 방향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당신에게 좋은 쪽의 전환점이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나온 카드가 더 선 카드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당신의 가치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빛나는 순간이 더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정확한 흐름이나 구체적인 인물이나 뭐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슈퍼땡스는 채널을 계속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정거장인 두 번째 정거장으로 열차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속으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뭘까요?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 은둔자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 은둔자의 키워드를 봤을 때는 조금 말수가 적고, 혼자만의 생각이 있고, 혼자만의 세계가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보는 당신은 조금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다가가기는 어렵다라고 느껴진대요. 겉은 조용해 보여도 속은 생각이 많아 보이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함부로 말을 못 걸기도 한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이거는 호불호가 조금은 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 약간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신의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신비롭다라는 식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뒤에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카드를 볼게요. 근데 또 동시에 당신에 대한 이미지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네요. 이 컵 세븐이라는 카드 자체가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렇다라는 건 당신의 관점,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한 가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당신을 차갑다고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당신을 다정하다라고 봅니다. 저 사람 친해지면 되게 다정해 라는 식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평가라든지 평판 같은 게 한 가지로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말이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 사람은 속을 잘 모르겠다. 혹은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의미의 카드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음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완드 기사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 그림을 보면은 다이빙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뛰어내리는 듯한 그런 그림이 보여집니다. 그만큼 추진력도 있고 행동력도 있다라는 거를 카드가 말해주고 있죠.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당신이 조금 말수가 적거나 아니면은 혼자만의 생각, 차분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근데 어떨 때는 추진력 있게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추진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확 뛰어드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봤을 때 은근히 독특한 느낌을 얻는 거예요. 저 사람 어느 정도 이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네? 되게 반전 매력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무서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예상하지 못한 범위에서 당신이 이렇게 행동력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은근히 무서워하는 느낌도 있고, 반대로 신기해하고 되게 반전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당신이 조용한 스타일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약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가예요. 그만큼 가볍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카드로 보여주고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 나온 카드는 펜타클 4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방향은 뭐냐면 당신은 자기만의 영역이 확실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당신이 약간 말수가 적고 혼자만의 어떤 세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해주고 있는데 당신 자체가 쉽게 마음을 열어주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을 보고 저 사람 조금은 닫혀있다 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당신의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을 쉽게 안 믿기 때문에, 그리고 조심하는 그런 신중한 성향이 드러난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신중하고 진중하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당신은 단순한 이미지는 아니에요. 이게 단순하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딱 두 가지를 말하자면 신비로움이 있고 그리고 단단함이 있어요. 그런 구조로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가볍게 소비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소비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속으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뭘지, 그리고 뒤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다음 질문은요. 뒤에서 당신을 가장 세게 말하는 사람의 속내를 볼 거예요. 당신에 대한 뒷얘기를 가장 강하게 말하는 사람의 속내를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중간에 나온 카드가 위기 카드가 나왔어요. 이 탑 카드가 나왔는데 그림을 봤을 때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거나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이 카드가 나온 거 보면은 당신과 약간 틀어졌거나 아니면은 당신과 한번 갈등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처음 나온 카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차갑거나 약간 따뜻한 느낌보다는 분석하고 계산하는 느낌의 사람입니다. 처음 나온 카드부터 보자면 당신을 세게 말하는 사람의 속내를 봤을 때는 되게 이성적인 스타일이래요. 차갑게 당신을 분석하는 거예요. 당신의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갑게 분석하고 그거를 말하는 타입의 성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에 대해서 쟤는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저런 성향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딱딱 말을 하는 타입입니다. 약간 팩트처럼 말하기는 해요.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말들을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굳이 콕 집어서 말을 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뭐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이나 한번 틀어진 게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 당신한테 한번 충격받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당신에 대한 신뢰라든지 기대가 깨지는 순간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당신을 통해 자존심이 상했던 적이 있대요. 그래서 당신에 대한 이미지가 한 번은 무너진 겁니다. 그때 이후로 시선이 조금 바뀐 거예요. 당신을 통해 더 계산적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분석적으로 변한 게 그런 과거에 틀어짐이 있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 카드로 보여주고요. 다음 카드를 볼게요. 근데 하지만 그 사람이 완전히 당신에 대해서 악의가 있다 라고는 보여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당신에 대해 단점을 말하고 조금 분석하고 계산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건 맞지만 근데 이 사람 마음을 보면은 여린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후회하는 부분도 있어요. 감정 정리를 아직 못한 거죠. 뭔가 당신에게 서운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모를 수 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었거나 혹은 더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바뀐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뒷이야기가 완전한 악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결국에는 당신을 좋아했다가 서운한 마음이 비춰지는 행동이고요. 당신에 대한 어떤 조금의 상처라든지 실망이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질투라기보다는 감정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아쉬움 같은 찜찜한 느낌들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관계가 이미 한번 틀어졌거나
멋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당신을 분석하고 당신에 대해서 계산적인 말들을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완전히 남남은 아니에요. 한 번은 가까웠던 그런 익숙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뒤에서 당신을 가장 세게 말하는 사람의 속내를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은요. 이런 뒷이야기들이, 당신에 대한 뒷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실제로 영향을 줄까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미래 흐름, 그리고 관계 흐름을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가 데스 카드가 나왔네요. 근데 이 데스 카드가 지금 나왔다라는 거는 나쁜 뜻은 아닙니다. 일단 주제의 방향이, 이 뒷얘기가 당신에게 실제로 영향을 줄까죠. 근데 데스가 나왔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영향을 주는 느낌보다는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는 볼 필요가 없고요.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관계가 정리될 수도 있고, 애매했던 그런 답답했던 상황들이 없어진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당신에 대한 뒷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냥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당신이 커트를 치거나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는 흐름에서 보면 나쁜 정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불편했던 어떤 연결이 끊기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결단이 들어가거나 정리하는 느낌이 나쁘게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번 정리하고 나서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 정리하는 순간은 괴로울 수가 있지만, 근데 오히려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 데스라는 카드가 나쁜 게 아닌 게, 이 데스 끝내고 나서 그 뒤에 오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 와요, 보통은. 그러니까 한번 끝내고 그 다음 상황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카드는 오히려 좋은 정리라고 합니다. 나쁜 정리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카드를 볼게요. 그 이유가 완드 3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이 완드 3번의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데 되게 이제 멀리 내다보는 느낌이 듭니다. 이 멀리 내다보고 있다라는 거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있지만, 이 멀리 바라보면서 새로운 연결이 들어온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새로운 연결이 들어와요. 이상하게 말이 돌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당신의 존재가 오히려 더 알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한번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좋은 일들, 좋은 기회들이라든지 좋은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온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카드 자체가 확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확장이 된다. 그렇다라는 거는 당신의 기회 같은 것들이 여러모로 열리는 구조인 거죠. 평판이 오히려 확장이 된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나온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펜타클 나이트 카드가 나왔어요. 이 펜타클 나이트는 되게 꾸준하고 현실성 있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뭐 그런 카드로 보여져요. 속도는 좀 느리긴 한데 이 속도가 느린 게 당신과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되게 차분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닮아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카드의 특징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속도는 느릴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건 느리지만 되게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카드예요. 결국 당신의 이미지는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결론은 안정 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당신에 대해서 뒷얘기를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당신의 어떤 삶에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결론적으로는 큰 타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가볍게 웃어 넘겨도 될 상황이지 않나 라는 느낌들이 듭니다. 물론 미래 흐름을 봤을 때 데스가 나온 거 보면은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당신이 무언가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 정리를 나쁘게만은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잠깐의 어떤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어도 그 스트레스가 당신을 무너뜨리지는 못하죠. 사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 대한 타격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어차피 당신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가도 된다라는 걸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될 건 정리되고 어차피 남을 건 남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인 이런 뒷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줄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 정거장을 골라주신 여러분들, 이 흐름을 봤을 때 이번 정거장은요, 완전한 당신의 적은 안 보여요. 물론 당신에 대해서 조금 분석적으로 말하고 차갑게 말하고 그렇게 뒷얘기를 하는 사람은 보였지만 근데 엄청나게 악의가 있다라고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가 서운하거나 틀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서운함을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듯이 말로 표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감정이 남아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감정이 남아있고 약간 서로 간의 오해가 조금은 섞여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들이 듭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단순한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뭔가 조용한 느낌도 들지만 행동할 때는 또 추진력 있게 행동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해석이 갈려요. 당신을 보는 방향이 되게 여러 가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갈리는 사람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당신을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사람들이 당신을 신경 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완전히 무관심이면 뒷얘기도 안 나옵니다. 그만큼 당신이 어떤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사람들의 관점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지금은 정리 구간일 수 있어요. 머지않아 누군가를 정리하거나 뭔가 이제 당신의 마음을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불필요한 사람은 빠지고 당신 주위에 남을 사람만 남는 흐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쉽게 흔들릴 평판도 아니고요. 결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평판이에요. 안정적이고 되게 이제 뭔가 계속 꾸준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추가적으로 더 정확한 인물 특정, 그리고 관계 흐름,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상담으로 오세요.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슈퍼땡스는 이 정거장 열차를 계속 달리게 하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네,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정거장인 세 번째 정거장으로 열차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당신 앞에서 웃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요. 악마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악마 카드가 먼저 튀어나왔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는 당신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되게 집착에 가깝게 당신을 신경 쓰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과 나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을 라이벌처럼 두고 있는 거예요. 라이벌처럼 두고 계속해서 의식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당신한테 지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묘하게 당신과 기싸움을 하거나 뒷얘기를 하면서 당신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느낌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다음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당신은 되게 나쁘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주제가 나오면 당신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근히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뭐 단톡방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술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가볍게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되게 구체화되는 느낌도 많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깊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에 대해서. 되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당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당신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당신을 깎아내려는 말들은 아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흥미와 관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당신은 존재감도 있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당신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 카드를 보면은 소드 10번이 나왔어요. 밝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상하게 세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나온 카드처럼 당신을 질투하고 의식하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특징은 당신에 대한 단점이나 아니면은 당신이 뭔가 실패했던 거라든지 실수했던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일부러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의 어떤 이미지가 하락되기를 원하는 느낌이 듭니다. 당신을 라이벌처럼 의식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삐뚤어지게 말해서 나의 체면을 올리고 싶은 것 같아요. 꽤나 날카롭게 말하는 느낌도 보여지기는 해요. 당신을 이기고 싶은데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뒤에서 회포를 푸는 느낌도 있는 것 같네요. 그만큼 질투와 의식이 들어간 카드예요. 물론 전반적으로 되게 하하호호 떠들고 웃고 즐기는 자리인데 누군가는 당신에 대해서 단점을 이야기하거나 약간 계산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카드였습니다.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볼게요. 근데 마지막 나온 카드는 또 다른 느낌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굴럭, 행운 카드가 나왔거든요. 행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렇게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있어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흐려지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때 주제를 돌려버리거나 아니면은 당신에 대해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신의 어떤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것들은 금방 묻힌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을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가 이 사람들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당신을 좋아하는 쪽이 한 75% 정도 된다면 당신을 의식하고 질투하는 쪽이 한 25%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질투도 보이고 뭐 어느 정도 추측하거나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당신에 대한 평판 자체가 완전 악의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흥미 그리고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추락하는 평판은 아니다. 그냥 무난무난하다 라는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나온 카드, 굴럭 카드가 나왔죠. 결론이 좋아요. 일단 당신의 뒷이야기는 결론적으로는 당신에 대해 좋은 이미지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로 마무리가 되고요. 당신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쪽의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평판은 다시 올라가는 추세긴 해요.
네, 그럼 이렇게 겉으로 당신 앞에서는 웃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사람들의 특징과 뒷이야기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카드로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은요. 그렇다면 당신을 은근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의식하는 건 둘째 치고 당신을 은근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을지 카드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신의 이미지가 카리스마가 있네요. 일단 중간에 나온 카드긴 해도 이 황제 카드가 중간에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카리스마를 말하고 있어요. 은근한 리더 기질이나 뭔가 약간 사람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에너지가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하지만 처음 나온 카드는 되게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컵 여왕 카드는 뭐냐면 당신은 감정적으로 따뜻하고 그리고 인간적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겉모습은 조금 이제 왕처럼 군림하고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약간 리더 기질도 있는데 막상 대화를 나누고 당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은근히 여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다정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처음 나온 카드가 컵 여왕이 나왔다라는 거는 당신의 속마음 자체는 되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되게 약간 여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 나온 카드를 보면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당신의 존재감, 어떤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강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리더 기질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조용해도 중심을 딱 잡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당신을 질투하고 의식하는 사람도 당신의 이런 카리스마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신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런 리더 기질을 싫어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미묘한 복잡한 감정들이 섞이다 보니까 당신한테 집착하고 의식하고 라이벌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이 황제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가벼운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저 사람은 만만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보고 있는 카드인 거죠. 전반적으로는 따뜻한 사람이나 근데 겉으로 비춰지는 에너지라든지 풍기는 뉘앙스는 조금 황제 느낌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완드 9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긴장하는 사람도 있네요. 긴장하고 약간 방어적으로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의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존재감으로 인해 위축되는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괜히 당신 앞에서는 말을 실수할까봐 말을 아끼기도 하고 괜히 당신 앞에서 행동이 이제 모날까봐 행동을 감추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주도권을 뺏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어떤 당신만이 풍기는 아우라나 에너지와 기운이 누군가를 위축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당신을 가볍게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게 카드의 결론이에요. 은근히 긴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라든지 어떤 뭔가 카리스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꽤나 강한 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친해지기 전까지는 오해를 하거나 혹은 거리감을 두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미지 그리고 당신의 뒷이야기들은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쉽게 건드리지 못하면서 뭔가가 묘하게 의식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만큼 당신의 존재감이 생각보다는 되게 큰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당신을 은근히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을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봤는데 은근히 있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당신에 대한 최종 평가는 어떻게 남을까요? 당신에 대한 최종 평가는 어떻게 흘러갈지 카드를 뽑아보고 미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습니다. 처음 나온 카드가 저지먼트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심판이라는 카드예요. 심판 카드가 제일 먼저 나왔다라는 거는 한번 크게 뭔가가 뒤집히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카드 같아요. 깨달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당신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의 겉모습이 조금 강렬하고 근데 속은 따뜻하잖아요. 그게 반전 매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당신을 다시 보게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카드예요.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했다면 어느 순간 그 오해는 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당신을 평가하는 구간이 온다라고 합니다. 약간 이미지의 반전을 느낀 거예요. 네, 그만큼 당신 쪽으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오해가 풀리고 당신 편에 서게 되는 느낌인 거예요. 다음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보면 좋은 느낌의 카드가 많이 나왔네요. 왜냐하면 펜타클 6번이 나왔거든요. 이 펜타클 6번은 뭐냐면 균형을 잡아간다라는 의미기는 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당신의 삶이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를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인간관계의 균형이 평평하게 잘 잡혀진다라는 거를 카드가 말해주고 있죠. 좋은 말도 나쁜 말도 적당히 섞여서 남는다라고 합니다. 무언가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당신은 되게 무난하게 호감을 유지하는 그림이 보여져요.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안 좋게 말했던 사람들도 내가 안 좋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수위를 조절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무난하게 좋은 평가들이 더 많이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균형이 잘 맞아떨어지고 당신의 마음 또한 균형감을 잘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카드 흐름으로 보여지네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나온 카드 더 월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더 월드는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나만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일단 이 평가들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당신이 인정받는 쪽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말은 돌고 돌았어도 결론은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당신의 이미지는 깎아내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당신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인간관계를 딱 평평하게 정리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가까워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적어질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 균형감이 유지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물론 초반에는 좀 시끄럽고 누군가는 당신을 질투하고 의식하는 그런 사람, 날카롭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조금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시간은 당신 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결국 당신에 대한 최종 평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남을지, 어떻게 남길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보자면 이번 세 번째 정거장은 질투도 보였고요. 관심도 동시에 보였어요. 약간 당신에 대한 완전한 적이라고 봐야 할지, 라이벌이라고 봐야 할지, 그거는 좀 저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완전한 적 같지는 않고요. 그냥 당신을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당신이라는 사람이 존재감도 있고 눈에 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라이벌도 생긴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보면 더 월드가 나왔어요. 이 더 월드는 되게 이제 하나의 파트를 정리한다라는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의 균형을 딱 잘 맞아 떨어지게 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당신의 이미지가 무난하게 좋은 쪽으로 잔잔하게 흘러간다라는 거를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무너지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 중간 과정에 뭐 이상한 사람이 추측해서 말하기도 하고 라이벌이 당신을 의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져도 결국에는 그냥 출렁거림, 뭐 바다라고 하면 약간의 출렁거림이지 결국에는 다시 잔잔해지는 느낌으로 이어질 거예요. 당신은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애초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강력한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뒷담화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세 번째 카드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뭐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인물, 지금 나를 말하는 그 사람의 정체라든지 현실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상담으로 들어오세요.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슈퍼땡스는 이 정거장 열차를 계속 달려나가게 하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네,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정거장으로 열차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으로 이동할게요. 네, 네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실제로 하는 뒷얘기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일단 당신에 대해 나오는 말, 첫 마디는 뭐냐면 저 사람은 꾸준하긴 해. 이런 말들이 먼저 나온다라고 합니다. 뭔가 당신이 특별히 튀거나 되게 화려한 느낌은 아닌데요. 근데 묵묵하게 자기만의 일을 하나하나 해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노력하는 스타일이고 자기 관리가 되는 그런 이미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봤을 때 되게 대단하다라고까지는 안 해도 저 사람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는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겁니다.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하는 말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다 라는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보면은 동시에 다른 방면의 말도 나온다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은 근데 걔 성실하긴 한데 말이 좀 직설적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당신이 누군가한테 팩트로 말을 했던 걸 그 팩트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차갑게 느끼고 그리고 서운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 대해서 판단을 저 사람 말이 직설적이고 조금 센 편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악의까지는 아닌데 당신이 날카롭다라고 보는 시선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당신은 당신만의 딱 기준점이 있어요. 당신만의 기준이 있고 할 말이 있을 때는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라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나온 카드를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기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느낌이 보여져요. 당신은 당신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느낌이 있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신과 뭔가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은 쟤 요즘 나한테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직설적이고 뭔가
차가운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보다 감정의 표현이 줄었다라든지 마음을 닫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그런 거리 두는 태도에 서운함도 있다라고 해요. 그 서운함은 오해로 번지고 그리고 그 서운함을 느낀 사람들은 뒤에서 당신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당신만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의 스타일이고 그걸 존중을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감정들이 있어서 뒤에서 회포를 푸는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오해로 번지지 않았나라는 느낌들이 들고 있네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 나온 카드는 완드 3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도 당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은 되게 성실하면서 꾸준한 느낌들이 많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카드는 미래를 내다보는 카드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그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조금 달려나가는 느낌의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온 거 보면은 당신의 어떤 희망적인 부분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쟤는 앞으로 갈래야. 앞으로 성장하고 더욱더 커질래야. 라는 식의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보다는 미래형의 이미지가 더욱더 보여지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당신을 두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이 뭔가 잘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거나 당신이 뭔가 이뤄낼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은근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가는 당신의 어떤 성실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가능성을 인정하는 느낌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기는 해요. 완전히 부정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신의 평판은 양면적인 평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실함은 인정하고 태도에서는 은근히 해석이 갈려요. 당신의 어떤 꾸준함이나 성실함 그리고 미래를 보는 그런 능력은 인정을 하는데 당신의 차가운 말들, 직설적인 표현이라든지 은근히 거리감을 두는 그런 태도는 해석이 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완전한 뒷담화 구조가 아니고 그냥 약간 여러 방면으로 당신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실제로 하는 뒷이야기들을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은요. 당신을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신경 쓰는 사람이 뒷이야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 거예요. 당신을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의 속마음을 카드를 뽑아보고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완드 5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완드 5번은 뭐냐면 경쟁심을 뜻하긴 해요. 이 완드 5번 자체가 묘한 경쟁심, 의식하고 질투하고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간 카드긴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당신을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은 경쟁심이 있어요. 당신한테 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신과 나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계속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잘났고, 그리고 당신은 뭐가 못났고, 그리고 당신은 뭐가 잘났고, 나는 뭐가 못났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계속 속으로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정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해서 당신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감정들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이기고 싶은 감정들이 많이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의식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뒷이야기들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게 완전히 악이라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당신을 완전히 싫어하거나 혹은 완전히 깎아내리려는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카드를 보면 펜타클 2번이 나왔어요. 이 펜타클 2번은 뭐냐면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을 뜻하기는 해요. 그렇다라는 건 완전히 악의적인 게 아닌 게 이 사람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감정은 아니다라는 것을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갑작스럽게 당신을 좋게 보기도 해요. 뭔가 친해지고 싶고 내가 얻을 건 얻고 싶고 대화하는 것도 즐겁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당신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당신을 좋게 볼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기분에 따라 평가가 바뀌어요. 본인이 기분이 좋거나 그랬을 때는 당신도 좋게 보이는데 본인이 뭔가 손해보거나 당신한테 지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느낄 때는 당신을 의식하고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감정 기복이 오락가락하는 스타일입니다. 당신을 신경 쓰고 있는 건 맞지만 깎아내렸다가 또 좋게 말했다가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펜타클 2번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음 카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컵 카드가 나왔네요. 이 컵이란 건 감정이고 이 컵 기사는 되게 부드러운 감정을 의미하는 카드긴 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카드가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속마음을 보면 묘하게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사실은 당신한테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매력을 인정하고 당신의 어떤 능력이나 그 가능성이나 앞을 보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주위에 계속 머무는 느낌도 있어요. 완전히 무언가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질투와 호감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질투와 호감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당신을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봤을 때 이 사람은 당신에 대해서 완전히 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적이라기보다는 의식하는 사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당신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깎아내리거나 당신을 완전히 해를 가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양심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나 이 사람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당신을 신경 쓰는 사람의 속마음을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 마지막 질문은요. 결국 당신의 평판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미래 흐름을 볼 거예요. 당신의 평판은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습니다.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좋은 카드가 나왔네요. 펜타클 10번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는 안정감을 의미하기는 해요. 이 안정감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당신의 마음은 안정화가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 겁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에 대한 평판은 무난하게 좋아요. 의식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뒷담화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이제 당신의 직설적인 그런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당신만의 기준을 그 기준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금방 정리가 돼요. 네, 왜냐하면 당신도 옳고 그름을 말했을 뿐이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도 당신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평판은 무난하게 좋은 쪽이에요. 사실 그런 일부의 그런 사람들의 의식 빼고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평판은 꾸준하고 성실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정화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미래 흐름을 봤어도 안정화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평판이 극단적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당신만의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밝아지는 느낌들이 강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나온 카드가 선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선은 긍정적이고 약간 따뜻하면서도 발전적인 그런 카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선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당신의 이미지라든지 뒷이야기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쪽으로 번져진다라는 거를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나온 카드도 미래의 가능성이라든지 약간 미래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미래적인 이미지가 많이 보인 거 보면은 당신은 지금보다 미래가 더 이미지가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해내거나 아니면은 뭐 성품이 더 좋아지거나 이런 게 많이 보여지는 느낌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성장하는 괜찮은 사람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나온 카드는 조언 카드가 나왔어요. 조언 카드라는 거는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스트렝스는 힘을 뜻하긴 하는데 이 힘이라는 뭔가 이제 육체적인 힘 이런 게 아니라 힘을 쓰고 물건을 들어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내면의 힘을 말하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멘탈이 중요합니다.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요. 결국에는 당신의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멘탈이 굳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평판은 올라갈 거예요. 뭔가를 강하게 대응하거나 당신을 뭔가 당신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한테 따지거나 이런 게 들어가면 오히려 이런 흐름들은 깨진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조용히 버티는 게 당신을 정말 유리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강하게 대응할수록 오히려 손해니까 그냥 무시하는 게 좋고, 그리고 당신의 그 앞날, 지금 꾸준히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앞을 보는 계획,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태도가 이런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데 이런 것들까지 가지고 가면, 겸비하면 분명히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 그리고 응대하지 않는 그런 버티는 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말들이 돌고 있는 느낌이 보이긴 해요. 누군가가 당신한테 서운한 느낌이 있거나 당신의 말이 좀 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안 좋게 의식하는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론을 봤을 때는 안정적이긴 해요. 당신은 흔들려도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미래적인 이미지형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이미지형은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은 당신의 편인 거죠. 네, 그럼 이렇게 결국 당신의 평가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당신의 평가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봤어요. 네, 네 번째 정거장을 보면 되게 악의가 있기는 한데 그 악의가 과하다라고는 보기 어려웠죠. 약간 의식하거나 비교하거나 약간 견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뒷담화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이유가 오히려 당신이 꾸준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재감이 나타났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당신의 어떤 미래적인 성향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평가가 생긴 거 아닐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카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안정감 쪽으로 변하고 약간 당신의 이미지 자체가 성장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지금 들리는 말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마치 카드가 말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당신에게 남을 이미지는 성실함과 단단함이다라는 거죠. 당신은 당신만의 자리를 지키고 지금처럼 꾸준하게 무언가를 해나가면서
앞을 보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 이 태양처럼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네 번째 정거장까지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인물,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의 정체, 당신을 말하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 여러 가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1대1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슈퍼땡스는 이 채널을 계속해서 달리게 하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저한테도 정말 좋은 에너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기까지 네 번째 정거장까지로 인해 열차 운행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 그리고 더 좋은 리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